안녕하세요, 닥터 세전입니다. 루돌프 사슴코는 잎라서 빨간색이 아니라 오늘은 조금은 약간은 심각하고 약간 음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근데 그 생명이랑 관련이 돼서 빨간색. 생명이랑 관련된 색인가요, 빨간색이? 미리 좀 말해줬으면 어땠을까? 하트. 19년 4월 11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드디어 우리나라에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 죄가 위헌. 죄가 위헌이 됐다. 그 통과가 됐지. 근데 막 그 이야기만 들어보면 지금 당장 낙태가 가능하냐? 또 그건 아니고. 그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야 돼. 근데 아직은 국회에서 계류가 돼 있지. 아직 통일이 안 되는 거니까. 협의가 잘 안 됐구나. 왜냐면 이게 구체적인 사안들이 그렇지. 통일하게 왜냐하면 되는 이게 거죠. 생명이랑 관련돼 있다 보니까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맞아요. 자기 결정권과 아기의 생명이, 태아의 생명이 관계되기 때문에 66년간의 이제 논란은 마침표가 됐고 이제 법적으로 법이 좋은 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의 낙태와 이제 낙태를 뭐가 낙태고 어떤 낙태가 있고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되니까 뭐 저희가 권하는 건 아니고 음지 항상 이렇게 묻혀 있다 보니까 잘 몰라. 지금 임신할 때가 아닌데 만약에 임신을 하면 그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 근데 잘 모르니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오늘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럼 낙태가 뭐냐 도대체? 낙태는 정확하게 영어로 말하면 abortion. abortion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전까지도 낙태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었어. 합법이었던 적 있었어요? 아니 지금도 일부는 합법이기는 해. 강간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 그렇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나 맞았어? 그럼 나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산정 검사를 하잖아. 네. 산정 검사가 이제 우리가 이제 태아든 산모든 나이가 계속해요. 많다고 보면 태아의 상태가 어떤지 검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혹시나 기형이 나온다고 낙태가 안 돼. 그걸 왜 하냐? 그렇죠. 왜 하냐 이렇게 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허용이 되는 게 어차피 안에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안에서 자연 낙태가 된다거나 아니면 엄마한테 산모의 너무 건강이 위협해진다거나 그런 진짜 특수한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했었거든.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직 뭐 법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국무회에서 통과된 거는 14주 이내는 의학적으로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가서 낙태하고 싶어요? 하면 낙태할 수 있어.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 거. 아무 상관없이 막론하고. 14주 이내. 만약에 15주에서 24주다. 그럼 이제 몇 가지 이유들 뭐 성범죄나 그리고 근친간, 건강, 뭐 사회적,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런 거는 상담을 통해서 낙태를 이제 허용을 하기로 합니다. 그 사실상 정확한 거의 다 기준들이 가능한 아직 거네, 근데. 안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그냥 통과됐을 뿐이지 법으로 입법화되진 않았어. 그래서 또 사회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면 하루 동안 상담을 하고 시간을 줘서 숙려 기간에 시간을 줘서 생각을 다시 해보고 괜찮다면 낙태가 되도록 지금 국무회의에서는 통과가 됐어. 근데 아직 법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지. 근데 만약 이게 외국에서도 낙태가 합법이에요? 미국이나 이런 데. 합법인 나라도 있고 불법인 나라도 나라도 있고. 그래서 이전까지 우리가 보통 이제 낙태, 지금 아마 구독자분들 보시는 분들도 낙태라고 하면 안에서 자궁 안에서 소파 긁어내는 거예요. 자궁 안에서 애기 집을 긁어내든지. 그게 아마 수술적 낙태일 거고 아까 말한 MTX나 이런 거 이제 화학적 낙태라 그러나?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약물로는 낙태가 허용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약물로 쓸 때는 약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이진 않는 거고 그게 이제 약물로 인해서 이제 그것도 허용을 하도록 이제 바꾸고 가는 거지. 허용하도록 바꾸고 가는 건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 이제 소파술. 그렇죠. 소파술. 이게 문제가 뭐냐? 자궁 안을 긁는 거야. 안에가 상처가 생기겠지. 그러겠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궁 소파술을 하다 보면 당연히 피가 많이 나겠지. 그리고 더 심한 거는 아내가 유착이 될 수가 있어. 나중에 불임이 될 것 같아. 스카링이 그렇지. 어. 제일 중요한 게 불임이 될 수가 있어. 왜냐면 작고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크면 클수록 위험도는 더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약물로 이제 하는 것도 있기는 해. 약물로 하는 건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약물이 없어. 임신을 막아줄 때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 이제 우리가 보통 임신하면 프로게스테론의 호르몬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끊어버리. 그다음에 이제 임신 아기집을 말려버리는 거야. 어떻게 태아집을. 약물로. 약물로. 약물로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미푸진. 미푸진이라고. 이게 먹는 약은 장점이 뭐냐면 초기에 할 수 있어. 10주 이내에는 거의 성공률이 90% 이상.
아, 95. 먹는 보통 양이. 임신 사실을 확인하는 게 빠르면 5주에서 4주. 그러니까 월경을 건너뛰고 나서니까.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먹는 약은 간편한 대신 초기에 할 수 있는 거야. 단점은 없어요? 있지. 그럼 결국에는 안에서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나와야 되니까 출혈이 많아져. 아, 그냥 생리처럼 이렇게 나오는 건가? 그렇지. 그냥 아예? 출혈이 근데 생리보다 훨씬 많이 나오죠. 그러겠네요. 출혈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가 피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하면 안 돼. 아, 그리고 자궁 내에 장치가 있는 사람도 하면 안 돼. 자궁 내 피임 장치가. 피임장치라는 사람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약물로 했을 때 안 되면 그 다음에 자궁 소파술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약물로도 해도 10만 명당 0.7명이 사망할 수가 있거든. 환자가? 환자 모성 이제 그러니까 산모가 산모가. 이제 뭐 약물로 낙태를 하잖아. 그럼 이제 처음에 피가 많이 나왔잖아. 한 달 동안은 좀 피가 불규칙하게 나올 수는 있어. 그게 이제 생리 주기도 바꾸고 다 전염물질도 바꿀 있고. 그렇죠. 몸이 적응할 시간을 좀 줘야 되니까.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한 달 이후가 지나가면 그때도 자꾸 피가 나오거나 하면 그때는 병원을 체크해봐야 돼. 완전 왜냐면은 낙태가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불완전 자칫 낙태일 수도 있고. 낙태의 끝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초음파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실제로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그래서 사실 낙태라는 거는 뭐가 맞다 뭐가 안 맞다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보시는 분들도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 결정권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태아 생명도 생명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태아를 어디부터 생명으로 정할 건지가 사실 알 수도 없고. 산부인과 어떤 단체에서는 우리가는 낙태가 허용이 돼도 낙태를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분들도 있거든. 아, 그렇죠. 의사의 양심에 따라서 안 하시는 또 분들도 있기 그렇게 했을 때문에. 때는 그 진료 거부권이라는 것도 분명히 좀 부딪힐 그러니까 수가 상충이 있어서.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오늘 낙태 이제 방송을 하는 이제 이거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가 올해 12월 31일이 지나가면 법이 일단 만들어지기는 해야 돼요.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게 낙태가 음지에서 양지로 올 수 있는 꺼내기 위한 사실 방송의 낙태. 혹시나 고민을 한다거나 그렇게 어떤 생각을 가질 때에는 낙태는 아기 낳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번에 아기 낳는 거랑.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생리 주기도 바뀔 수가 있고 진짜 너무 안 좋을 때는 후유증이 있을 수가 후유증이 있다는 생길 수도 있고 불임, 임신이 자꾸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제일 문제네요. 유산이 자꾸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아기들을 가지거나 혹시나 관계를 할 때는 이제 피임이나 이런 걸 내가 지금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니라면 꼭 피임을 조심히 해서 피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튼 오늘 저희가 이거 다카오 썰전이 이 이야기를 한 거는 편하신 것 같은데. 낙태는 절대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 판단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낙태를 결정하기 전에는 꼭 주위 이제 관계되시는 분이랑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리고 꼭 전문의와 상의를 하신 후에 결정을 하시고 시술을 받으시고 끝나고 나서는 산후조리처럼 그거 어느 정도 한 달 정도는 내 몸을 잘 관리를 하셔야지 나중에 이쁜 아기들을 다시 건강하게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거 기억 잘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피임입니다. 피임. 아니면 혹시나 실수했다. 그러면 산부인과 가면 사후피임약이 있어요. 맞아요. 사후피임약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이내 먹으면 95% 정도의 성공률이 있기 때문에 꼭 그 약을 챙겨 드시면 돼요. 얼마인가요, 그게? 얼마 안 비싸요. 비보험으로 해서 2만 원, 3만 원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이거 그 방송 때문에 다 찾아보신 거죠? 원래 알고 계시던 것들이잖아요. 아, 당연하죠. 저는 아니, 형네 집에 가면 많아. 찬장에 써져 있어. 써져 그 있어. 골프공이 아니었어? 전, 사후 다 있어.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 거고. 아무튼 뭐 생명이라는 건 항상 아름답고 좋은 거기 때문에 가족 계획을 세우실 때 조심하시고 그리고 피임은 꼭 하셔야지 안전한 피임은 아기도 그렇지만 내 건강도 맞아요. 상대방의 건강도 챙기기 때문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점은 피임은 나라 건강입니다. 이상 닥터 썰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